753년의 뜨거운 여름밤, 잘생긴 한 그리스 청년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거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평범한 범죄도 아니었고 몸값을 노린 납치도 아니었다. 그의 운명은 가족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 젊은이는 남자들이 모든 것을 잃는 숨겨진 세계의 포로가 될 것이었다. 명예가 짓밟히고 자유가 그저 먼 기억으로 남는 곳에 그리스 하렘에 갇힌 남성 포로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기록된 역사 속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다. 이 묻혀있던 비밀들은 여러분의 양심을 뼛속 깊이 뒤흔들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을 밝히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댓글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세상의 어떤 모퉁이에서 저를 보고 있는지 아는 건 언제나 제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시기 비잔티움 제국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몰락만이 백성을 괴롭히는 유일한 재앙은 아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다. 제국과 왕국의 붕괴보다도 더 끔찍한 죄악들이. 부유한 그리스 귀족들의 저택 안에서는 자유로운 남자들을 쾌락의 노예로 만드는 끔찍한 의식이 은밀히 행해지고 있었다.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아직 20살 남짓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아버지의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몇 주째 그를 지켜보는 악의적인 시선이 있다는 걸 그는 몰랐다. 그 시선의 주인은 부유한 귀족 데메트리오스, 젊은 남자들로 구성된 비밀 소장품으로 유명한 자였다. 8월의 어두운 밤, 니콜라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 순간 복면을 쓴 사내들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은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며 쓰러뜨렸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 안에 있었다. 벽은 금과 붉은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화려했지만 창문에는 두꺼운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문에는 안쪽 손잡이조차 없었다. 그제야 니콜라우스는 자신이 포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의 심장을 미친 듯 뛰게 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며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흰 옷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잘생겼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게, 니콜라우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다. 내 이름은 데메트리오스다. 이제 이곳이 내 새로운 집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은 니콜라우스의 피를 얼게 했다. 넌 이곳을 절대 떠날 수 없어. 여기가 내 집이다. 니콜라우스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방 안 곳곳에 끔찍한 세부들을 발견했다. 몇 개의 침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흐느낌과 남자들의 억눌린 비명소리. 그제야 그는 이 저주받은 곳에 자신만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여기엔 몇 명이나 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데메트리오스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20명이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너는 내 특별한 소장품의 21번째다. 소장품이라는 단어가 니콜라우스의 머릿속에서 공포스럽게 메아리쳤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집의 규칙을 빨리 배우게 될 거다. 데메트리오스는 포식자처럼 그를 빙 돌며 말했다. 첫 번째 규칙, 도망치려 하지 마라. 결과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두 번째 규칙, 소리치거나 도움을 청하지 마라. 여기선 아무도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세 번째 규칙, 그는 잠시 멈추더니 악마처럼 웃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고 싶게 될 거다. 니콜라우스의 위장이 뒤틀렸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수록 숨이 막혀왔다. 그러나 그가 곧 보게 될 광경은
그 어떤 말보다도 끔찍했다. 데메트리오스는 금빛 열쇠를 꺼내어 비밀의 문을 열었다. 이리 와,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의 새 친구들을 보여주지. 니콜라우스는 공포에 떨며 그를 따라갔다. 촛불이 희미하게 비추는 긴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의 양옆에는 무거운 나무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 방 뒤에서는 다른 소리들이 새어나왔다. 흐느낌, 신음, 그리고 무서운 침묵. 저건 알렉시오스다. 데메트리오스가 첫 번째 문을 가리켰다. 한때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지. 지금은 전혀 다른 존재야. 문을 살짝 열자 니콜라우스는 끔찍한 광경에 몸이 굳었다. 30살 남짓의 남자가 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삶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떠난 듯했다. 그의 몸에는 붉은 비단 드레스가 걸쳐져 있었고 손은 금 사슬로 묶여 있었다. 알렉시오스는 여기서 5년을 보냈다. 데메트리오스는 자랑스럽게 속삭였다. 처음엔 격렬히 저항했지. 하지만 이제 완전히 복종한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음 문으로 이동했다. 이 사람은 이반, 흑해 출신 어부였지. 이번 광경은 더욱 끔찍했다. 튼튼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다. 안 돼. 제발. 오늘은 아니야.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데메트리오스의 웃음소리가 니콜라우스의 피를 얼게 했다. 이반은 3년째야. 아직도 너무 여려. 그는 비웃으며 계속 걸었다. 세 번째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 안은 어둡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그림자 속에 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절망으로 물든 눈빛으로. 저 셋은 같은 마을 출신이야. 데메트리오스가 말했다. 한때는 친구였지만 이제 서로 말을 하지 않아. 고통과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조차 증오하게 만들었지. 그는 문을 닫고 복도를 따라 계속 걸었다. 여기엔 몇 명이 있습니까? 니콜라우스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20명. 데메트리오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나이는 18에서 40까지. 모두 내가 직접 고른 특별한 존재들이지. 복도의 끝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거대한 나무문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가 데메트리오스가 문을 천천히 열며 말했다. 이 집의 진짜 의식이 열리는 장소다. 금빛 촛불로 밝혀진 거대한 홀로 들어섰다. 가운데에는 대리석으로 된 단상이 있었고 그 주위는 호화로운 소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자리였다. 니콜라우스는 이곳이 더 이상 데메트리오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타락한 부유 귀족들의 네트워크였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를 가장 흔들어 놓은 것은 벽에 걸린 그림들이었다. 굴욕적인 자세로 묘사된 남자들의 초상화. 그는 이 악마 같은 전통이 수년째 이어져 왔음을 직감했다. 저 그림들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데메트리오스가 순전한 아기가 깃든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한 그림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남자의 이름은 요한니스다. 그는 입으로 음식을 봉사하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이쪽은 미하일, 손님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춤추는 법을 배웠다. 여기 있는 모든 남자는 각자의 임무를 익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데메트리오스는 마치 달콤한 추억을 떠올리듯 미소를 지었다. 먼저 그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는다. 그가 이어 말했다. 며칠이고 음식을 주지. 아나, 한 입을 위해서라도 빌게 만든다. 그리고 개처럼 바닥에서 먹게 강요하지. 옷을 벗겨 한겨울의 냉기 속을 벌거벗겨 걷게 하고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쇠사슬로 묶어둔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소리치며 어떤 이는 미쳐버린다. 그러나 결말은 언제나 같다. 눈먼 복종. 데메트리오스가 니콜라우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너는 귀족들의 침실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속이 타들어가도 미소 짓는 법을 배우게 되겠지.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임을 배우게 될 거다. 그때 바깥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하인이 문을 밀치고 뛰어들었다. 주인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17번이 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맨손으로 유리를 깨고 자신을 찔렀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번개같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니콜라우스는 생각했다.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도망치려 몸을 돌렸지만 그 순간 울려 퍼진 비명에 발이 굳어버렸다. 죽고 싶어! 제발 도와줘! 더는 못 견디겠어!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열린 방 하나가 보였다. 바닥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고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다. 20살 때의 한 청년이 팔을 그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유리 파편을 손목에 더 깊게 박아넣고 있었다. 안 돼! 그러지 마! 니콜라우스는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파편을 붙잡아 떼어냈다. 더 이상의 자해를 막았다. 너는 누구야? 청년이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새로 온 거지? 내 이름은 니콜라우스야. 그는 상처를 눌러 지혈하며 말했다. 너는? 콘스탄틴. 청년이 속삭였다. 여기 갇힌 지 4년이야. 4년. 지옥이었어. 우릴 시켜서 별걸 다 하게 만들어. 사람을 매일 밤 죽고 싶게 만드는 짓들. 매일 다른 남자들이 와. 귀족들, 상인들, 우릴 장난감처럼 써. 쾌락을 보이지 않으면 때려. 억지로 키스하게 하고 껴안게 하고 더 비열한 것들을 시켜. 콘스탄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엔 버텼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고문했지. 손목을 묶어 매달고 채찍질하고 더러운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벌레 속에서 재웠어. 결국 의지가 부서졌지. 이제 누가 내 방에 들어오면 웃어. 행복한 척해. 하지만 내 안에서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가. 콘스탄틴이 다급히 속삭였다. 네가 나랑 얘기하는 걸 보면 널 그렇게 벌할 거야. 버틸 수 없을 거야. 니콜라우스는 급히 홀로 되돌아갔다. 잠시 후 데메트리오스가 들어왔다. 17번 건은 처리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다시는 시도하지 못할 거다. 이제 내 차례다, 니콜라우스.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지. 그는 문가에 선 하인을 보며 말했다. 그를 준비실로 데려가라. 1단계를 개시해. 니콜라우스는 메스꺼움과 공포가 뒤섞인 상태로 끌려가 어두운 방에 갇혔다. 방에는 얼음장 같은 물이 담긴 욕조들과 거친 비누가 가득했다. 벗어라. 정화의 시간이다. 하인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니콜라우스는 처음엔 거부했다. 그러나 하인이 가죽 채찍을 높이 들었다. 이건 부탁이 아니다. 명령이다. 지금 당장 벗어라.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에 니콜라우스는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는 눈물을 흘리며 옷을 벗었다. 하인은 그를 얼음처럼 찬 물이 가득한 욕조로 밀어넣었다. 이 특별한 비누로 몸을 씻어라. 하인이 말했다. 비누는 피부를 화끈거리게 했고 역겨운 냄새를 남겼다. 이건 내 본래의 냄새를 지워 손님들이 좋아하는 향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손님들은 남자의 자연스러운 채취를 싫어한다. 몇 시간에 걸친 이 굴욕적인 세정이 끝나자 하인은 투명한 비단으로 된 짧은 옷 한 벌을 내밀었다. 이걸 입어라. 너무 짧아. 아무것도 가려주지 않잖아. 니콜라우스가 말했다. 그게 바로 목적이다. 하인이 비웃었다. 손님들은 물건을 고르기 전에 확인하길 원한다. 그는 니콜라우스를 사방이 거울로 된 다른 방으로 이끌었다. 내 꼴을 봐라. 이제 이것이 내 새로운 모습이다. 니콜라우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얼어붙었다. 더는 자유롭고 존엄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팔려갈 쾌락의 장난감처럼 보였다. 자, 자세를 배워라. 하인이 말했다. 고개를 들고 은은한 미소를 지어라. 손님이 들어오면 시선을 내리고 공손히 허리를 숙여라. 니콜라우스는 그 동작들을 몇 시간이나 반복해 익혀야 했다. 실수할 때마다 그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하나씩 늘어났다. 완벽해졌다.
마침내 하인이 말했다. 이제 손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배워라. 항상 예, 주인님,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주인님. 혹은 저는 주인님의 하인입니다, 주인님이라고 말해라. 손님의 눈을 똑바로 보는 건 무례다. 요구받지 않는 이상 입을 열지 마라. 하인은 다른 포로를 데려왔다. 이쪽은 안드레아스다. 오늘은 손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안드레아스는 30즈음 되어 보였고 그의 눈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니콜라우스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용서해. 나에게 선택권은 없어. 그리고 니콜라우스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춰라. 하인이 명령했다. 그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빈다고 말해라. 곁에 앉아 어깨를 기대라. 마치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손을 그의 허벅지에 올리고 유혹하듯 미소 지어라. 동작 하나하나가 니콜라우스의 영혼에서 무언가를 떼어내 갔다. 속이 뒤집혔고 수치와 혐오가 온몸의 세포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나 채찍 소리는 불복종이 더 큰 고통을 부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하인이 악마 같은 미소로 말했다. 고통 속에서도 쾌락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손님들은 네가 행복하다고 믿길 원한다. 내 눈에서 두려움을 보면 그들은 경노할 것이다. 니콜라우스는 몇 시간 동안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신음하고 가짜 행복을 연기하도록 강요당했다. 그의 영혼이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훌륭하다. 마침내 하인이 말했다. 이제 첫 밤을 치를 준비가 됐다. 내일 내 첫 손님이 오시지. 로드 막시무스. 60이 넘었지만 금을 아낌없이 쓰는 분이지. 니콜라우스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막시무스, 그가 속삭였다.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어. 하인의 눈이 의심스럽게 가늘어졌다. 그를 아는가? 아니요. 니콜라우스는 거짓말을 했다.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막시무스는 그의 집을 수십 번이나 드나들던 사람이었다. 모두가 존경한다 부르던 자, 종교와 도덕을 이야기하던 자, 아버지와 차를 나누며 어린 니콜라우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참으로 예의 바른 청년이구나 라고 하던 자, 그리고 이제 그 존경받는 남자가 이곳에서 니콜라우스를 보게 될 것이었다. 포로로서, 장난감으로서. 그를 방으로 데려가라. 하인이 말했다. 오늘 밤은 5번 방을 준비해라. 니콜라우스는 또 다른 복도를 지나 방으로 인도되었다. 그 방은 다른 곳들과 사뭇 달랐다. 붉은 비단으로 치장되고 금빛 촛불로 환히 밝혀진 방. 중앙에는 벨벳 덮개가 깔린 커다란 침대가 있었다. 이제 여기가 내 방이다. 하인이 말했다. 충분히 익숙해져라. 막시무스는 10시에 도착하실 것이다. 실망시키지 마라. 니콜라우스는 공포 속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도망을 생각했지만 창은 높고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다. 분침은 영원처럼 더디게 움직였다. 9시 반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60대의 흰 수염을 기른 사내가 들어왔다. 니콜라우스의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얼굴이었다. 모두가 존경받는이라 부르던 바로 그 남자. 참으로 아름다운 육체구나. 막시무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거칠고 욕정에 젖은 목소리, 부드러움 따위는 사라진. 그는 늑대 같은 굶주린 눈빛으로 천천히 니콜라우스에게 다가왔다. 이름이 무엇이냐, 예쁜 아이? 그는 손을 뻗어 니콜라우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니콜라우스입니다. 젊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막시무스는 갑자기 멈춰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니콜라우스, 익숙한 이름이로군. 어디 출신이냐? 니콜라우스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죄어드는 듯했다. 먼 마을 출신입니다. 모르실 겁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막시무스는 집요하게 그의 얼굴을 훑었다.
아니, 이 얼굴을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다. 그는 니콜라우스의 머리칼을 손끝으로 쓸었다. 중요치 않다. 과거는 무의미하지. 오늘 밤 너는 내 것이니까. 그는 침대에 앉아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왜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신선하니까. 인생이 아직 너희를 망가뜨리지 못했지. 살결은 부드럽고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나를 자극한다. 그는 니콜라우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젊은이는 떨기 시작했다. 겁내지 마라. 막시무스는 교활하게 웃었다. 처음엔 상냥하게 해주지. 데메트리오스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것은 그의 첫 밤이 될 터였다. 막시무스는 천천히 겉옷의 끈을 풀었다. 이리 와. 첫날부터 날 실망시키지 마라. 내가 화나면 자비 따위는 없어질 테니까. 니콜라우스는 울음을 억누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래, 그렇지. 금세 배워버리는군. 막시무스는 갑자기 멈추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잠깐, 이 얼굴은. 그의 입에서 한숨과도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너 도공거르기오스의 아들이구나. 니콜라우스의 다리가 풀렸다. 세상에, 막시무스는 중얼거렸다.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니콜라우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매달 네 아버지를 찾아갔었지. 막시무스는 웃었다. 너는 옆에서 차를 따르고 우리 대화를 조용히 들었지. 그때부터 상상했어. 언젠가 네가 자라면? 그는 숨을 고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군. 제발. 니콜라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돈을 드릴게요. 뭐든 하겠습니다. 막시무스는 고개를 저으며 미친 듯이 웃었다. 아니, 내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는 금이나 은보다 소중하다. 내 아버지는 이미 네가 죽은 줄 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그는 니콜라우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내가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 뭔지 아느냐? 네 아버지가 날 믿었다는 거야. 나를 고결한 사람이라 부르던 그가 몰랐지. 내가 오랫동안 꿈꾼 건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는 걸. 그는 니콜라우스를 침대로 밀쳤다.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의 첫 수업을 시작하자. 아버지가 함께 차를 마시던 남자가 어떤 괴물이었는지 직접 알게 될 거다. 그의 손이 니콜라우스의 목을 따라 움직였다. 울지 마라. 그러면 더 나빠질 뿐이야. 어릴 적처럼 얌전한 아이가 되어라. 그땐 내게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날 기쁘게 해주면 된다. 그는 천천히 니콜라우스의 비단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완벽한 몸이로군.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야. 네 아버지와 도덕을 논하던 순간마다 내 머릿속엔 바로 이 장면이 있었다. 니콜라우스는 몸을 떨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그만하세요. 막시무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곳에선 금지와 허락의 경계가 무의미하지. 여기선 신이 나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밤은 끝없는 악몽이었다. 니콜라우스는 몇 번이나 의식을 잃었지만 막시무스는 매번 그를 깨웠다. 기절하지 마. 모든 걸 느껴야 해. 문이 두드려졌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로드 막시무스.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5분만 더. 막시무스가 고함쳤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시무스는 급히 옷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니콜라우스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 데메트리오스에게 말해둘게. 널 내 특별 그룹에 넣으라고. 매주 오겠어. 그는 니콜라우스의 귀에 속삭였다. 누군가에게 이 일을 털어놓을 생각은 하지 마. 네 아버지에게 네가 이런 곳에서 기꺼이 남았다 하고 말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는 내 말을 믿을 거야. 그는 웃으며 방을 떠났다. 니콜라우스는 홀로 남았다. 고통과 수치 속에서 피와 눈물에 젖은 채. 그의 몸은 피로 물들었지만 상처보다 깊은 것은 영혼의 균열이었다. 잠시 후 하인이 들어왔다. 차가운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일어나.
씻어라. 두 번째 손님이 곧 도착한다. 못하겠어. 더는 견딜 수 없어. 니콜라우스가 흐느꼈다. 선택권은 없다. 이게 내 일이다. 로드 아드리아노스는 큰 돈을 냈다. 니콜라우스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난 듯했다. 이제 이 지옥이 끝나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죽음을 바라는 것조차 사치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몸을 씻었다. 눈물과 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움직일 때마다 조금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새로운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벌거벗은 채였다. 가자. 하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로드 아드리아노스는 기다림을 싫어하지. 40대의 키 작은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눈빛은 날카롭고 잔혹했다. 아, 새로운 청년이 이 아이구나. 아드리아노스는 비웃으며 말했다. 참 아름답군. 하지만 부서져 보이는 게 더 좋다. 부서진 자들은 다루기 쉽지. 그는 반짝이는 반지 낀 손가락으로 니콜라우스의 얼굴을 쓸었다. 울지 마라. 작은 새야. 네 앞선 이들보다 난 부드럽다. 나는 너 같은 보석을 잘 다루지. 그는 침대에 앉아 손짓했다. 이리 와라. 규칙을 알려주지. 첫째, 저항은 없다. 저항은 나를 폭력적으로 만든다. 둘째, 언제나 웃어라.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셋째,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여라. 진심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 그의 손이 니콜라우스의 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모두가 그랬다. 이제는 다들 달인이지. 그는 천천히 니콜라우스의 옷을 벗겼다. 몸도 훌륭하지만 부서진 영혼이 더 아름답군. 고통과 미의 조합, 그게 날 미치게 하지. 그날 밤 또 다른 2시간의 고문이 이어졌다. 때로는 막시무스보다 잔혹했고 때로는 더 비열했다. 내가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라. 아드리아노스가 명령했다. 좋아합니다. 당신이 하는 걸 좋아해요. 니콜라우스가 무표정하게 속삭였다. 더 원한다고 말해라. 더 원해요. 그는 마치 기계처럼 되뇌었다. 아드리아노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옷을 정리했다. 훌륭하군. 빠르게 배우는구나. 데메트리오스에게 말해두어야겠어. 매주 금요일은 너를 예약하겠다고. 금요일은 이제 우리의 성스러운 날이야. 그는 미친 듯 웃으며 방을 나갔다. 니콜라우스는 바닥에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매번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인간성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이제 육체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하인이 들어왔다. 음식과 물을 들고 있었다. 내일은 손님이 3명이다. 아침, 점심, 그리고 밤. 모두 너를 보기 위해 큰 돈을 냈다. 이제 너는 가장 인기 있는 손님이야. 니콜라우스는 음식 쪽을 보았지만 입을 뗄 수 없었다. 공포와 혐오로 위가 뒤틀렸다. 먹지 않으면 마르고 추해질 거다. 손님들은 마른 남자를 싫어해. 그는 억지로 빵 한 조각을 삼켰다. 아버지를 떠올렸다. 사랑으로 음식을 차려주던 그 손길을. 아버지가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인간이라 부르지 못할 괴물로 변한 걸 알면, 이 약도 마셔 진정제다. 잠이 내 유일한 도피처일 테니. 하인이 말하자 그는 약을 삼켰다.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꿈에서도 그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의 꿈속까지 더럽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옆방에서 남자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다 했잖아요. 왜 아직도 고문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콘스탄틴이었다. 채찍질 소리, 그리고 비명. 이게 자살을 시도한 자의 벌이다. 누군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몸은 우리의 것이다. 그가 스스로 파괴할 권리는 없다. 고문은 1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리고 침묵. 그는 의식을 잃었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데메트리오스가 들어왔다. 내 친구의 소리를 들었지?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복종하지 않는 자의 끝은 저렇다. 콘스탄틴은 규칙을 어겼다. 우리는 그에게 기억시켜줬지. 그는 침대에 앉았다. 너는 잘하고 있구나.
막시무스와 아드리아노스가 대만족이더군. 몇 년 만에 이런 보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내 값은 이제 2배로 올랐다. 니콜라우스의 내면은 텅 비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상품이었다. 데메트리오스는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3명의 중요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는 재판관 터도로스, 수도의 최고 법정 판사이지. 겉으로는 존경받지만 속은 괴물이다. 젊은 남자들을 모욕하는 데서 쾌락을 얻지. 두 번째는 상인 니키포로스,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그는 거칠고 잔혹한 놀이를 즐긴다. 세 번째는 그는 잠시 멈추며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깜짝 손님이야. 하지만 기억해. 오늘 밤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준비해라. 1시간 후에 재판관이 온다. 웃고 복종하고 즐겨라. 아니, 즐기는 척이라도 해라. 데메트리오스가 나가자 니콜라우스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3명의 새로운 남자, 그중 누구도 인간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명예는 생명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명예도 생명도 잃어버렸다. 잠시 후 하인이 들어와 파란 비단 옷을 내밀었다. 이걸 입어라. 재판관은 파란색을 좋아하지. 이 향수도 발라. 울면 안 된다. 눈물을 보면 기뻐하신다. 니콜라우스는 옷을 입으며 속이 뒤틀렸다. 매번 새로운 의복이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또 하나의 굴레처럼 느껴졌다. 30분쯤 지나 문이 열렸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깡마른 남자가 들어왔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네가 니콜라우스인가? 예, 주인님. 훌륭하군. 나는 재판관 터도로스다. 매일 범죄자들을 단두대로 보내지. 오늘은 특별히 너를 신문하러 왔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니콜라우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법정에서는 내가 절대적인 권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리는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는 침대에 앉으며 손짓했다. 무릎을 꿇어라, 피고인처럼. 니콜라우스는 무릎을 꿇어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했다. 이제 말해라. 나는 죄인입니다. 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다. 터도로스는 몇 시간 동안 그를 신문했다. 그 모든 행위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듯 연극적으로, 그러나 끔찍할 만큼 굴욕적이었다. 그는 니콜라우스를 죄인이라 부르며 자신이 신의 이름으로 그를 처벌한다고 속삭였다. 결국 그는 옷깃을 여미며 냉정하게 말했다. 죄인에게는 합당한 형벌이었다. 다음 주에도 신문을 계속하겠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문을 나섰다. 잠시 후 하인이 들어왔다. 쉴 시간 없다. 1시간 뒤에 니키포로스가 온다. 니콜라우스는 새 상처를 씻었다. 각 상처가 남은 희망을 하나씩 뜯어내는 듯 했다. 이번엔 붉은 옷이 주어졌다. 피와 수치의 색이었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덩치 크고 흉측한 얼굴의 남자가 들어왔다. 내 새 장난감은 어디 있지? 그는 니콜라우스를 보자 비웃었다. 완벽하군. 금처럼 빛나. 하지만 공포의 냄새가 더 좋구나. 그 밤은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잔혹했다. 감사 인사를 해라. 니키포로스가 명령했다.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크게 말해라. 당신의 노예가 되어 행복합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어 행복합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벽을 울렸다. 고문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끝날 즈음 그는 만족스레 말했다. 훌륭하군. 이건 투자할 가치가 있어. 매주 화요일엔 널 예약하겠어. 그리고는 미친 듯 웃으며 떠났다. 니콜라우스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고갈되어 버린 것이다. 1시간쯤 후 데메트리오스가 들어왔다. 훌륭했어. 새 손님 모두 너에게 만족했다. 이제 마지막 손님 차례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묘하게 달콤했다.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지.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죽게 될 거다.
깨끗이 씻고 흰 옷으로 갈아입어라. 니콜라우스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몸을 닦았다. 손이 떨렸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공포인지 예감인지 이번엔 누구일까? 발소리가 들렸다. 데메트리오스가 다시 들어왔다. 그의 뒤에 호화로운 옷을 입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남자가 얼굴을 들자 니콜라우스의 심장이 멎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그의 아버지 거르기오스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거르기오스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아들의 얼굴이었으나 동시에 낯선 자의 것이었다. 니콜라우스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데메트리오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로드 거르기오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이곳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이 아이가. 그는 손을 뻗어 니콜라우스를 가리켰다. 우리의 가장 특별한 보물입니다. 거르기오스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아이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다. 니콜라우스는 흰옷 속에서 몸을 떨며 말했다. 보지 마세요. 제발. 아버지. 데메트리오스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진정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셨습니까? 이건 수도원도 신전도 아닙니다. 이곳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욕망의 궁전이죠. 거르기오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아들을 찾으러 왔다. 네 더러운 놀이를 보러 온 게 아니다. 지금 당장 그를 데려가겠다. 데메트리오스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렇습니까? 정말 당신 아들인가요? 그는 니콜라우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청년, 이 남자를 아는가? 니콜라우스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가 진실을 말하면 아버지도 죽을 것이다. 그는 데메트리오스의 살기 어린 시선을 느꼈다. 저는 모릅니다. 그가 간신히 내뱉었다. 거르기오스의 눈이 커졌다. 니콜라우스, 난 네 아버지야. 아들아, 날 봐. 니콜라우스는 흐느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데메트리오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보셨습니까, 로드 거르기오스? 이 청년은 당신을 모른다고 하네요. 아마 그저 아름다운 얼굴에 속으신 듯합니다. 거르기오스는 분노로 앞으로 달려들었다. 거짓말이야. 네가 내 아들을 더럽혔어. 이 저주받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데메트리오스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다. 그만. 그는 손짓했다. 2명의 경비가 들이닥쳐 거르기오스의 팔을 꺾었다. 놓아라, 내 아들을. 니콜라우스, 제발 도망쳐라. 아들아, 도망쳐. 니콜라우스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묻혔다. 데메트리오스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한마디만 더 하면 내 눈앞에서 그를 죽이겠다. 그리고 거르기오스를 향해 돌아섰다. 로드 거르기오스, 피곤해 보이십니다.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건 좋지 않죠. 잠시 쉬어야겠어요. 경비 중 한 명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다. 하지 마세요. 제발. 니콜라우스는 울부짖었다. 데메트리오스는 웃었다. 이런 감상적인 장면은 질색이군. 그를 데려가라. 도시로 돌려보내라. 다만 다시는 이곳의 기억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해라. 경비들이 거르기오스를 끌고 나갔다. 니콜라우스, 도망쳐. 아들아, 도망쳐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찾아왔다. 니콜라우스는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막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데메트리오스가 다가와 그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다. 이제 아버지는 떠났다. 밖의 세상은 널 잊었다. 봤지? 이제 너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 너는 나의 것이다. 니콜라우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누구의 것도 아니야. 데메트리오스는 천천히 일어나 2 손을 뒤로 까갔다. 착각이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누군가의 소유지다. 어떤 이는 주인의 것이고 어떤 이는 고통의 것이다. 너는 둘 다야.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준비해라.
내일은 새로운 손님이 온다. 그리고 네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 문이 닫혔다. 니콜라우스는 홀로 남았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고 이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벽조차 그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듯 축축했다. 그날 밤 그 저택에는 웃음도 음악도 없었다. 단지 무거운 정적만이 깔려 있었다. 쇠사슬의 울림보다 더 무겁고 무덤의 냉기보다 더 깊은 정적이.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렸다.